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폭발적인 상승 예상합니다. 이더리움도 같이 갑니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업데이트 안 했던 이유는 최근에 뭐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량 매도하고 뭐 막 이래가지고 조금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막 악플이 달리고 원망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제가 지금까지 매수를 추천드린 구간은요, 한 두세 달 전에 뭐 전부 59K 깨지면 51K 간다 했을 때 제가 요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못 땄던 사람들이 뭐 어떡할까요 허시님, 어떡할까요 허시님, 그러길래 제가 67K를 뚫고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67K에서 이제 좋은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제가 57K에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4K쯤에 리스크 관리로 한 20-30% 정도 이제 조금 매도해 놓는 게 좋겠다. 다음 주에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요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승을 했고 어찌됐든 어제 다시 64K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단톡방에다가 800분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 리스크 관리용으로 했던 건데 단기적으로 나는 바로 하락할 줄 알았는데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64K 본절에서 포지션 종료한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거래소에 갔던 물량들이 개인한테 분배되고 개인 매도세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플러스 월옵션 마감 일이었어요. 아니,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서 보통 옵션 만기일에는 가격이 조금 하락할 때가 많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옵션 만기일은 가격이 하락할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만기일까지도 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추천드린 구간 중에요, 67K 지금 가격보다 뭐 높이에서 제가 매수 추천드린 적은 없어요. 없으니까 제 방송을 보고 손해를 보신 분들은 개인이 그냥 4848 하면서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망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시장 분위기가 다 하락한다고 예측을 하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 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3일 만에 그냥 제가 상승한다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그냥 미친 듯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6K까지 찍었고요. 제가 64K에서 리스크 관리 하자고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못 탔던 사람들이 여기서 허쉬가 한번 맞췄으니까 얘가 이제 좀 조정받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팔아보자 그러면서 막 전량 매도하고 이렇게 팔았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 허쉬 니 때문에 못 먹었잖아 그러면서 원망 섞인 댓글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또 엄청 상승한다라고 뭐 이야기하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여기서 또 매수 다시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하락하니까 또 여기서 또 매도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못 사고 여기서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위 1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정도 관점이 나왔으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더리움도 단톡방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매수 추천 드리고 가격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더리움 그냥 지금 ETF 호재로 지금 매수해서 한 달 정도 나는 지켜본다. 한 달 정도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나는 5월 달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내 평단보다 지금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더리움이 유출이 많았죠. 유출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조금 실패한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격 하락했어도 이더리움 다시 반등을 좀 했어요. 2% 넘게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시총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시총이.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의 3분의 1만 들어와도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블랙록이 지금 7천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분의 1만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2억 1천만 불 들어온 거랑 비슷한 효과라는 거예요. 피델리티가 3,400만 불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치면 한 1억 들어온 거랑 1억 불 들어온 거랑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미니에서 5,800만 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한 1억 6천만 불 유입된 거랑 같은 효과예요. 자, 대신에 유출이 엄청 많잖아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유출이 엄청 많아요. 비트코인 유출량이랑 거의 맞먹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요걸 3배로 더 한다고 치면 거의 뭐 10억 가까이, 10억 넘게 유출된 거고, 이것도 어제도 10억 유출된 거고, 이것도 거의 뭐 15억 유출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매도할 물량은 정해져 있어요. 예, 신탁으로 있었던 이더리움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GBTC의 3분의 1 정도 물량입니다. 예, 근데 유출되는 건 거의 비슷한 물량이 유출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훨씬 더 빨리 유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 넘게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빨리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유출되는 것도 빨리 끝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이유는 비트코인 GBTC가 출시됐을 때는 수수료가 1.5%였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으니까 이탈률도 빠른 거겠죠. 근데 이런 자금들은 대부분 다시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더리움이 지금 당장에 유출이 있긴 있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이 있긴 있지만 절대 흥행에 실패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분명 큰 상승률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선 관련해가지고 바이든 사퇴하면서 뭐 바이든이 뭐 생명이 뭐 위협이 있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상한 소리 막 나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찌라시고 팩트 체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조금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바이든이 사퇴했던 이유는요, 민주당 지도부들의 권유가 좀 있었어요. 예, 좀 사퇴하라는 권유가 좀 있었고, 근데도 끝까지 밀고 나갔죠. 근데 이게 사퇴를 딱 마음먹은 사건이 낸시 펠로우라고 민주당에서 엄청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당대표도 2번이나 했고요. 바이든보다 나이가 3살인가 4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민주당에서는 좀 최고 어른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사퇴를 권유했다. 그리고 선거 자금 막 물주들이죠. 민주당의 선거 자금을 막 이렇게 대던 물주들이 바이든이 사퇴 안 하면 우리 이제 선거 자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급하게 이렇게 사퇴를 한 것 같고요. 카멜라 해리슨이 뭐 어찌됐든 간에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요. 바이든이 지지를 해서 저는 뭐 다른 후보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니까요. 카멜라 해리스가 아마도 후보가 뭐 확정적인 것 같다. 그 이유를 조금 보면은 지금까지 모아놨던 바이든 선거 자금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카멜라 해리스 말고는 못 쓴대요. 바이든하고 카멜라 해리스만 요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50개 주 중에 22개 주의 대의원이 카멜라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예, 확정인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만요. 예, 확정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자, 카멜라 해리스가요,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트럼프랑 거의 박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장점이 좀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트럼프랑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랑 이렇게 토론을 한다라고 치면요. 트럼프는 최근 이제 뭐 재판에서 유죄 판결도 받고 하니까 좀 범죄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카멜라 해리스는 검찰총장도 했고요. 법무부 장관도 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막 공격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나이가 엄청 많다. 바이든은 나이가 많아서 뭐 인지장애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뭐 골프도 날 18홀 완주할 수 있고 막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필을 많이 했는데 그게 독이 됐어요. 왜냐면 20살 차이거든요. 예,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18살 차이가 나네요. 64년생이 46년생이니까. 그러니 이런 걸로도 카멜라 해리스가 또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아시아계 흑인으로 이제 유색인종들의 표도 조금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바이든보다는 훨씬 낫다. 뭐 요런 입장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점이 좀 많아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올 때요. 나이가 이제 뭐 30 초중반 뭐 요때 1990년도에 처음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일 때 이 사람이 30살 나이가 많은 윌리 브라운이라는 이제 민주당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과 연애를 했어요. 연인 관계에 있었고, 이 윌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나 정치적 후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중요한 위치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되게 그런 이제 지원을 좀 많이 받았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막 이런 좀 정치권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조금 막 매춘부 비슷한 그런 이미지, 남자한테 붙어 먹어가지고 뭐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되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일 때보다 제가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가다 보면 민주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별로 없고 거의 뭐 포기 상태, 그로기 상태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굳이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은 안 밝힐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불안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박빙으로 가게 되면 저는 좀 더 긍정적이다, 비트코인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이 조금 하락세를 타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이제 주식 쪽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옮겨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그런 흐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저지시티,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큰 이제 도시라고 해요. 여기서도 이제 연금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조금 매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SEC에다가 뭐 보고를 하고 뭐 심사를 뭐 기다리고 있다, 뭐 요런 내용이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금 같은 그런 기관들의 이제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은 엄청 긍정적인 거라고. 그런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운트곡스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뭐 거래소로 보내졌던 물량은 상환이 거의 완료된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번 마운트곡스 상환 관련해서 가격이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상환 때도 이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듭니다. 강하게 들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에 가장 크죠, 마라톤이 지금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뭐 요런 내용의 또 트윗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마라톤이 비트코인을 좀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매수했다는 건 또 이제 장기 보유를 하겠다, 뭐 요런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법안을 거부를 했어요. 로저 마샬하고 엘리자베스 워렌하고 같이 요렇게 해서 2023년 7월 27일 날 요렇게 발의했던 법안을 로저 마샬이 배신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조금 무효화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이제 이 법안 거부를 한 명만 더 하면 양당 지지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될 수가 없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대충 뭐 불법 자금 세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뭐 나왔던 법안인 것 같아요. 이 법안을 지금 로저 마샬이 나는 이 법안 이제 통과되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요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제목에서 비트코인 엄청난 뭐 폭등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 악재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마운트곡스 거래소에 보내졌던 물량들도 사라졌고, 당연히 뭐 미국 물량도 남아있고, 영국도 뭐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찌라시들이 돌고 있는데요. 그건 뭐 나오게 되면 또 가격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불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좀 크게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8월 15일까지
저 F13 보고서도 계속 제출이 되니까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점점 채택하는 모습들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에 또 큰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지금 마이클 세일러한테 자문 전화가 계속 온답니다. 예. 준비자산으로, 기업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는 걸 보면요. 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다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상승을 봐요. 제목에 어그로성이 좀 있긴 있어요. 어그로성이 좀 있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악재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기관이나 이제 기업들의 채택이 계속 되고 있으니 이제는 진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정을 생각했던 구간들은 이제 넘어간 것 같다. 이제 한 번 더 이제 펌핑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하세요. 예, 참고만 하시고 저는 허쉬는 관점이 이렇다, 생각이 이렇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